여보, 고마워요. 한경영. 몇 개월 전 한민족 신문에서 이천희 여사님이 나이 동반자란 기사를 보고 불현듯 피를 들고 싶은 충동이 생겼었는데 이제야 피를 드네요. 이천희 여사님은 그래서 남편에 대한 존경함과 자랑을 피력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저희 마누라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마음이 글로 많은 사람들께 알리고 싶었어요. 어른들이 말씀에 따르면 마누라 자랑을 하는 남자는 발불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누라 자랑도 잘하는 남자가 인기 있다니요. 저와 이춘아 씨는 고향 마을에서 앞뒷집 사이로 살았어요. 그의 사촌오빠가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이다 보니 여동생처럼 말투도 낮춘 사이였어요. 사회에 진출한 후 우리는 현에서 조직한 청년기본노선 교육공작조의 성원으로 각기 다른 향진에서 사업하게 되었어요. 그 후 나는 교육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이춘아 씨는 촌이 부녀조직 청년단에 활약하게 되었어요. 사업상 원인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눈길이 남다름을 느꼈어요. 인연을 맺게 된 우리는 1980년 1월 26일 인생을 함께할 언약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쑥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박신의 집에서 자랐어요. 전에 어머니는 김씨 가문에 있은 적이 있었는지라 우리 가정은 세계 성씨를 가진 동모이부의 복잡한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을 선택한 이춘아 씨가 고마웠어요. 결혼 후 마누라는 맏며느리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감당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정 분위기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봉소와 마찬가지 상황이고 성질이 남달랐으니까요. 1981년 7월 현 교육국이 추천으로 저는 직장을 그대로 두고 아들 출생 7일 만에 그렇게도 갈망했던 연변대학 연수를 가게 될 기회를 얻었어요. 그것도 10년 동란 시기 학습의 기회를 놓쳐 몇 번이 대학 꿈은 수포로 돌아갔으니 말이에요. 그때 나이 월급은 겨우 42원이었는데 마누라는 40원을 나이 생활비로 대학에 보내오고 나머지 2원이 모자가니 생활비였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네를 안고 본갓집에 얹혀서 신세를 지었어요. 그때 통신은 근근히 편지였는데 마누라는 한 주에 한 번씩 어김없이 편지를 띄웠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나이 학습에 지장을 끼칠까봐 말이에요. 어느 한 번 5.1절 휴가 때 학교에서 조직한 장백산 유람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마누라의 몸은 말이 아니었어요. 본래 허약한 몸인데다가 구양궤양으로 목구멍이 꽉 막혀 말조차 할 수 없었고 몸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형편이었어요. 동네 분들은 나의 어깨를 마구 두드리며 왜 이 지경인데 상황도 모르고 이제 왔느냐고 나무랐어요. 나는 대학 공부를 포기하려고 작심했지만 마누라는 이런 기회 다시 없으니 꼭 견지해서 성공하라고 빌었어요. 한움 없이 나는 발길을 학교로 돌렸어요.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2년 후 현성으로 사업을 옮기게 되는데 또 빈손이었어요. 3살 난 딸내를 등려했고 8살 나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남편을 따라 현성으로 왔지만 또 말이 아니었어요. 집이 없다 보니 셋방살이 하나 월급으로 4 식구가 살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저희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직장 지도부에서는 현 교육국이 도움으로 2년 후 공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어요. 정말 날듯이 기뻤어요. 집 없었던 고통 속을 벗어났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후 나이 여동생 한국 나들이 보증금으로 집이 날아날 줄이야. 또 셋방살이 신세가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가끔씩 집값을 보냈지만 당시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다 보니 집값은 전부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마누라는 원망이 말 한마디 없이 남편이 뜻을 따랐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누라는 이삿돈 8만 원으로 1997년 12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몇 년 후 이삿돈도 갚고 중국에 자그마한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나는 마누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 당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려고 갈 곳이 없는 장모님과 4명의 조카 그리고 저희 아들, 딸을 10년간 지켜주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인젠 장모님도 저 세상으로 가셨고 아이들도 모두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다니거나 시집 장가를 갔어요. 그러던 2014년 5월 저희 남동생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나는 전에 혈변 현상이 한번 있었는지라 바삐 병원을 찾아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웬걸 대장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서둘러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마누라한테 소식을 알리고 속히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 마누라는 내일 아침 다시 연락하자는 것이었어요. 온밤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운 마누라는 새벽에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한국으로 바로 떠나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중국에서 직장 생활 40년을 하다 보니 나라의 덕택으로 얼마든지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마누라는 한국의 기술이 높고 의료 서비스도 좋으니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아무리 비용이 엄청 들더라도 한국으로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의료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과 치료 비용이 엄청 드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나는 마누라가 정말 고맙게 생각되었어요. 마누라는 서울에서 명성이 높은 대장학문 전문병원을 찾았어요. 제 검진 결과 중국과 일치하다며 속히 수술할 것을 제의했어요. 이튿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날을 잡았어요. 마누라는 출근을 그만두고 나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수술 전 심장내과 사전 검사에서 심장변들이 2개 혈관이 75%가 막혔기에 먼저 심장부터 수술하라는 것이었어요. 마누라는 부랴부랴 퇴원 수술을 마치고 서울에서 유명한 심장병원을 찾았어요. 서슴지 않고 3천만 원이 의료비 예산에 보호자 사인을 했어요. 심장 수술하는 날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 위로해 주었어요. 나는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곁에 두고 어디로 떠나겠느냐고 농담을 했어요. 친구는 그때 눈시울이 뜨거웠다며 몇 번이고 친구들 모임 때 되뇌이군 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간 나는 전신 마취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동맥을 끊고 시술 카메라로 심장까지 들여다본 의사선생은 시술을 하지 않고 다시 보호자를 찾았어요. 심장 수술 후 복용하는 약이 대장 수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의사선생은 소견서를 주면서 대장 수술부터 하라고 도와주었어요. 한국 의사선생이 환자를 책임지는 의덕에 감탄했어요. 우리는 다시 대장학문 전문병원을 찾아 장수술을 마쳤어요. 의사선생은 공직생활 몇십 년을 한 외국인이 한국이 높은 의술을 믿고 많은 비용을 마다하고 한국을 찾았다는 말에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의료보험도 없이 비용이 너무 많아 부담이 크다며 응당 받아야 할 100만 원 전문의 특진비도 삭감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운 의사 선생이었어요. 형제들도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500만 원씩 내놓았어요. 쉽지 않은 처사예요. 마누라는 한시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어요. 나는 꼭 병마를 이겨낼 결심과 신심으로 6개월이 항암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음식 조절도 잘하고 매일 등산,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 관리를 확실히 했어요. 인젠 수술한 지 만 3년이 지났어요. 마누라의 따뜻한 보살핀 형제 친구들이 관심과 자신심과 노력으로 몸이 이상 없이 잘 회복되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면서 고향이 친구도 만나 좋은 인연도 맺었고 한국 서울대 한경석 박사님을 만나 장치료에 효과적인 차가버섯 차도 몇 년째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마누라는 힘들게 출근하면서도 꼭 주말마다 꼭 집을 찾아 나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밑반찬도 용돈도 알뜰히 푼푼히 챙겨주었어요. 제가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고맙소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아내는 저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어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마누라의 처사가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38년 차 복잡하고 가난한 가정에 시집 와서 락 한번 누리지 못하고 가정을 위하여 자식들 도우려고
19년째 한국 땅에서 일자리 한 번 옮기지 않고 억척스레 일하고 있는 마누라한테 미안하고 측은한 생각이 드는군요. 올해는 마누라 회갑해예요. 여지껏 값진 예물 하나 선사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 이 글로써 마음이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여보, 고마워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그대 심은 꿈나무에 인생살이 아롱져요. 타오르는 촛불처럼 밝게 밝게 살아가요. 그대 생활 그 언제나 이슬기로 행복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그대 심은 꿈나무에 인생살이 아롱져요. 타오르는 촛불처럼 밝게 밝게 살아가요. 그대 생활 그 언제나 이슬기로 빛나요. 생일을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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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은 벌써 결혼해서 외손녀까지 안겨주었고 다가올 12월이면 아들 결혼식까지 올리게 돼요. 인젠 고된 일을 벗어나 함께 손잡고 산책도 하고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편안한 후반생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지껏 못다한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직책으로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 같이 해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외칠게요.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